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1 총선 투표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정책 선거를 유도하면서 유권자 여러분께 후보 검증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경방송에서는 서부 경남의 각 지역구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내드리는 토론회는 사천 남해 하동 지역구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이 토론회는 서경방송과 뉴스사천, 남해신문, 하동신문이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자, 이제 토론회에 참가한 세 분 후보자를 기호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여상규 후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강기갑 후보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소속 이방호 후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 초청된 세 분 후보께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비전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성 발언은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발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자에게 있고 오늘 토론회는 선거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에서 자리 배치와 함께 질문과 답변의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후보자 세 분께 오늘 토론회에 대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먼저 출마의 변을 듣고 이어서 두 차례의 공통질문과 정책 상호 토론 그리고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사천 남해 하동 유권자들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보신 후에 다시 자율 상호 토론 2번, 공통질문과 개별 질문 각 1번 그리고 보충 상호 토론 시간을 가진 다음에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답변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겠습니다. 공통질문 답변 시간은 2분, 개별 질문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또 정책 상호 토론은 각 후보에게 주도권을 3분씩, 또 자율 상호 토론은 주도권을 4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이 발언하는 도중에 제한 시간 10초 전에 경고음을 한번 울리겠습니다. 제한 시간을 초과할 때는 마이크를 끄도록 합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의 출마의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그럼 추첨에 따라 첫 번째 출마의 변을 강기갑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동남해 사천 시군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신 야권 단일 후보 통합진보당 기호 4번 강기갑 후보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경제와 서민경제가 너무 힘듭니다. 시장에서 뵙는 아주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으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부 새누리당이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재벌가 부자들에게 85조 원의 감세해주고 2008년, 2009년 2년 동안에 고환율을 통해서 30대 재벌에게 124조 원의 흑자 구조를 안겨주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서민들은 높은 물가구에 시달려야 했고 비료값, 기름값은 치솟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았습니다. 이 바람에 택시업자들, 우리 농어민들, 영세 상공인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 하였습니다. 저 강기갑 8년 동안 우리 농어민들과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들의 이익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수도권 중심이고 재벌과 부자 중심의 이런 정치, 이런 국회를 서민의 또 우리 지방의 품으로 다시 찾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강기갑이 이렇게 19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동남해 사천 시민 여러분, 저 강기갑이 서민을 대변하고 지방을 경제를 살리는 그런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이방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 남해, 하동 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4년 전 저희 부족함과 부덕함을 인해서 낙선하였습니다. 그 낙선의 아픔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 지역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의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준비했던 많은 공약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으면은 이런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 경제를 저희 손으로 반드시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난 4년 동안 절치부심 모든 것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남해하동 선구가 통합이 됨으로 해서 이제는 남해와 하동 지역 주민들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무튼 저는 사천 시민들을 정말 진정으로 모시고 우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게 되겠다는 그러한 초심을 이제는 남해와 하동 지역 주민들도 똑같은 심정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난 4년 동안 시민들에게 모든 것을 저희 바쳐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러한 저희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골목골목에서 서민 대중과 만나고 어민, 농민 그리고 소외계층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저는 그분들에게 정을 줬고 또 그분들은 저에게 신뢰와 또 정을 주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는 시민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 모든 것을 낮추어서 시민을 하늘같이 섬기면서 이 지역 경제 발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여상규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새누리당 후보 여상규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우리 존경하는 남해하동 국민들과 함께 땀 흘리며 그동안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풀어왔습니다. 대통령이 나서도 안 될 것이라던 한려대교 사업 착수, 그리고 갈삼 안에 3,300억 원이 넘는 국가에서 지원 가능한 모든 기반시설 사업 예산 확보, 이런 대형 성과는 지역 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남해하동 양 국민의 여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이루어낸 주요 사업들이 반드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일해본 사람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사천의 밀린 숙제, 저 여상규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풀어내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경험을 사천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며 사천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 남해하동 주민 여러분, 번영의 시작은 화합이며 소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한려대교로 땅길을 열고 사천공항을 통해 하늘길을 열며 삼천포항과 남해 미조 서상항, 하동 노량항을 통해 바닷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사천 남해하동을 땅길과 바닷길 그리고 하늘길로 소통하며 물류와 사람이 교류하는 인구 40만, 소득 4만 불의 국제적 관광도시, 신산업도시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출마의 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세 분에게 같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공통질문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지난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됐습니다. 후보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FTA로 인해 국내 농축수산업계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불어 현재 한중 FTA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FTA에 관한 자신의 기본적인 생각과 FTA에 따른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로 이방호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말이죠.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 보태서 1조 달러입니다. 또 우리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외국하고 무역 거래를 통해서 나라의 부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나라와 FTA는 불가분의 관계다.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FTA를 하게 되면은 덕을 보는 그런 산업 분야가 있고 또 손해를 보는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면에서 보전을 해서 그래서 보전을 해줘서 그분들이 피해를 최소화시키게 되고 또 이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경쟁력을 강화시켜 가지고 언젠가는 국제사회에서 같이 더불어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투트랙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는 하되 그 대신 그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해주고 또 경쟁력을 키워주는 정부 정책 이런 것이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중 FTA 하게 되면은 특히 우리나라는 특히 농수산 분야에서 많은 그 피해를 입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날 한칠레 FTA 때도 그랬고 또 한미 FTA에서도 농민들의 피해가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중 FTA 할 때는 반드시 현재 한미 FTA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더 보완해서 우리 농민들을 좀 더 또 그리고 취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주고 경쟁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대 흐름이 우리가 무역을 하기 위해서 무역을 통해서 나라의 부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감안할 때 FTA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활용해야 되고 나머지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세워서 소외계층 그리고 또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는 그러한 국가 정책의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여상규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미 FTA로 인해서 향후 15년간 연평균 8,445억 원의 농업 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우려를 표시해왔고 그리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8대 국회 4년 내내 저는 농림수산식품위원으로 농민 편에 서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러한 FTA 피해에 대해서 선대책, 후비준을 정부에 촉구해왔습니다. FTA 체결로 인한 이익은 마땅히 피해를 보는 분야, 특히 이 농업에 집중적으로 재투자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충분한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역설해왔습니다. 원래 한미 FTA는 2007년 17대 국회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되었습니다. 당시 마련된 농업 지원 금액은 21조 1천억 원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이것을 24조 1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세제 지원까지 합치면 총 54조 원의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1월 15일 국회 예결위 때 박재환 기재부 장관에게 13개 합의안 수용을 촉구했고 이를 여기에 대한 수용 답변을 받아냄으로써 사실 그동안에 수용되지 않고 있던 피해 보전 직불금 발동 기준 완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얻어냈고 이에 따라서 2012년 FTA 관련 정부 예산보다 3,042억 원이 국회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 비준 때는 기권을 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농업 피해 분야에 완벽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기갑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FTA 하면은 나라와 나라와의 쌍무 협정입니다. 더불어 태우는 다장한 협정이죠. 그런데 다장한 협정에서 농업 약국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FTA로 추진을 했는데 실제 이 FTA 추진하면은 외교통상부도 정부도 큰 이익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은 한칠레 FTA 8년입니다. 한유럽 FTA가 6년입니다. 무역 적자가 240만 불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240억 불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26조 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현실에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계속해서 한미 FTA를 저렇게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또 이제 한중 FTA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잃고 예약간 곤치는 시기죠. 전체 무역 적자가 이렇게 FTA를 통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또 한중 FTA까지 추진을 하겠다는 것은 농업을 완전히 말살하겠다는 겁니다. 대책을 많이 내놨다고 그러는데 그 대책이 전부 이쪽 주머니에 예산 빼서 이쪽 주머니에 넣어주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54조 원의 대책은 기존에 농업 예산에 있던 그런 대책이 대부분입니다. 한 2, 3조 가지고 이렇게 대책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다시 농민을 울리고 기만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하동의 녹차가 무너지고 남해의 마늘이 무너지고 사천의 가수농가들이 무너집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미 FTA도 폐기시켜야 되고 한중 FTA는 중단시켜야 되는 겁니다. FTA를 강화시키면은 자꾸 내려가면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들이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FTA는 어떤 형태든지 중지시켜야 됩니다. 자, FTA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한 첫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세 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공통질문 두 번째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질문 두 번째, 이번 총선은 사천시 선거구와 남해 하동군 선거구가 통합돼 치르게 됐습니다. 후보들은 그동안 선거구 통합에 하나같이 반대 입장을 밝혀 오셨습니다. 선거구 통합 과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향후 당선될 경우 선거구 획정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로 여상규 후보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여야의 당리 당략에 따른 밀실 합의를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주 넘게 많은 남해 하동 양 군민들이 상경해서 보여준 선거구 지키기 투쟁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선거구 지키기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가진 모든 기득권, 심지어 공천 과정에 입을 불이익까지, 결정적 불이익까지 감수하면서 이런 군민들과 함께한 순간은 오히려 행복하였고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힘을 합치기를 원했던 이해관계에 있는 의원조차 이 투쟁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구 통폐합이 매우 유감스럽기는 하지만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이용하여 지역주의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분열하는 것은 공력을 초래할 뿐이고, 그리고 지역 갈등이 계속될 경우 무한 경쟁 시대에 낙오자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오히려 지역 경제의 발전에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저 확고한 생각입니다. 사천과 남해 하동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상 남중 경제권에 속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시너지 효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서 힘을 키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사천 남해 하동 동반 발전 전략입니다. 이번 남해 하동 국민들의 투쟁 결과 여야 모두 선거구 획정을 독립된 별도 기구에서 별도 기구로 위임해가지고 그 결정토록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번과 같은 밀실야합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사천과 남해 하동이 동반 발전하여 인구가 늘어난다면 다시 분구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든 사천 남해 하동의 동반 발전을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강기갑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번 선거구 통폐합은 참으로 우리 농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통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동안에 농어민들 소득 보장이 안 되고 살기가 힘들게 만든 것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정치권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선거구까지 뺏어버렸습니다. 저는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어떤 식당에 가니까 100 빼기 1은 0이라고 했습니다. 99인데 0으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99가지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끝장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존경하는 우리 여상구 후보께서 왜 본회의장에 반대 토론에 안 나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호소하고 절규하고 호통까지 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깃발을 내려버린 것 아닙니까? 174석 중에 82명이
기권과 반대였습니다. 찬성이 92표였습니다. 5표만 찬성해서 반대로 와도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부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선거구 제도는 지금 남해, 하동, 사천이 면적이 서울의 1.2배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48명이고 여기는 한 사람이 다 지역구를 관리를 하라는 건데 어떻게 이 지역구를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역구 부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19대에서는 다시 구조 자체를 바꿔서라도 복원시켜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농어촌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 중앙정치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농어민들의 이 소외 부분이 바로 선거구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저는 이 부분들을 19대 정치에서 분명히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방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그 남해 하동 선거구가 사천에 통합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인구 하한선을 초과 1,100명이 초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해 하동 선거구는 그 헌법에 정한 합법적인 선거구입니다. 그 대신 부산 남구는 인구 상한에서 14,000명이 모자라는 그 선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가 선거구가 폐지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선거구는 죽이고, 그리고 또 정치 논리에 의해서 14,000이 부족한 부산 남구는 살려주는 그러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을 한 당론을 정한 새누리당은 이 농어민들의 선거구, 농어촌 선거구를 죽인 그 책임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아울러서 이러한 선거구를, 합법적인 선거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거가 통합이 된 말에서 남해 하동이 서로 똑바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에서 놓칠 수도 있고, 또 사천도 좋은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우리 사천은 독자적으로 정말의 지역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된 말에서 남해 하동 사천 지역 주민들이 모두 다 허탈감과 실망감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여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서 이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남해 하동 주민들과 같이 그 투쟁하던 그 시절이 어떤 면에서 행복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는 정말 이 지역 주민들 정서가 맞지 않는 그런 자기의 어떤 지나친 자기 방어적인 호도적인 어떤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지역 정서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인구가 30만 가게 되면은 앞으로 이것을 분배를 한다 그러는데, 농촌 인구가 지금 현재 22만인데 이것이 30만 가게 되려면 몇십 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안일한 대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19대 국회에 들어가면은 농어촌 특위를 구성해서 반드시 선거구를 분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거구 통합에 대한 의견과 대응 방안에 대한 공통 질문에 대해서 세 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정책 상호 토론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책 상호 토론은 후보자가 서로 상대방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순서입니다. 토론 방법은 먼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다른 후보를 지목해서 3분 동안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단답형으로 질문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첫 질문이 1분 30초를 초과할 경우에 사회자가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토론은 상대방의 답변 시간을 배려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기갑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느 후보에게 지금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여상구 후보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3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하동 진거 또 남해도 갔는데 이 비료값 때문에 굉장히 우리 농민들 많이 어려워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근데 복합 비료값이 약 40%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저도 국회 입법부 한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복합 비료 20kg 한 포대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계속 질문하시죠. 예, 아니 그 단답을 좀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비료에 따라서 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복합 비료를 정확히 지적해서 아니 복합 비료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소, 복합, 뭐 인산, 뭐 이런 비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비료 21-, 17-도 있고 복합 비료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예. 정확한 값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농민들이 비료값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하고 있는데 이 비료 한 푸대 가격을 제대로 모르고 계신다니 할까 농민들의 그런 절규나 아픔들을 과연 어떻게 가슴에 안고 이걸 바로 실현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농협 자회사와 비료회사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16년 동안 1조 6천억 원의 비료값을 폭리를 취해왔습니다. 이거 지금 농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게 부당하게 폭리를 취했다가지고 과징금을 먹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농민들에게 비료값, 어민들도 다 농사를 짓죠. 이거 반값 정책을 공약으로 내놨는데 혹시 여 후보님 이 부분은 이런 공약을 동의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반값 비료 값을 생산회사와의 어떤 연계된 지원 없이 바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잘 되었습니다. 답변 되었습니다. 답변 제가 시간이 없기 예. 때문에 후보님 제가 답변을 제지할 수 있고 지금까지 정부가 반값 비료를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부가 반값 지원해 주던 것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비료회사와 상관없이 정부가 그런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의제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한중 FTA가 이렇게 농민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이거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겠다 하고 했을 때 저는 보도자료도 내고 강력한 반대 의견을 냈는데 우리 유상구 후보님께서는 현역으로 계실 때 그분에 대한 입장을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냥 묵묵부담으로 그렇게 계시겠습니까? 아니, 한중 FTA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답변 시간을 좀 배려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이방호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강기갑 후보. 강기갑 후보께 질문,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강기갑 후보 그 사무실 우리가 동지에게 3점포 들어온 입구에 보면요. 그 지난 4년 동안 한 4천억 정도 예산을 정부 예산을 지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면은 얼마나 참 황당하냐면은 정부 예산을 4천억 정도를 사천시에 지원했다 그러면은 사천시가 상당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사천시 예산이 보면요, 이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전에 보면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2008년 강기갑 의원이 지금 국회의원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약 한 4,200억 대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4천억이 4년 동안 지원이 됐다 그러면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차이가 없고 오히려 특별히 그 부분 같은 건 줄고 있어요. 네, 줄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이게 매년 예산이 증가되고 제가 사무총장 그 시절에는 4천억도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이 4천억이 가장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가져와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4년 동안에 제가 4,714억 원의 예산을 가온 것은 제가 의정 보고서나 이런 데도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 후보께서는 4년 동안에 제가 전부 다 조사를 해봤는데 2,774억이더라고요. 그래서 4천이 강기갑이가 당선되고 나서 아무 예산도 가지고 온 게 없다. 발전이 없다. 국비가 줄어들었다 하는데 전부 다 그 통계 수재를 취합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내놓은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정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한 것처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얼마나 가져와서 어떻게 진행했다. 이것이 실적이지. 가만히 있어도 중앙정부에서 지방 정해주는 복지예산이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건 가만히 있어도 국회의원 없어도 내려온 예산들입니다. 지금 아마 4천억이라는 이 돈은 국회의원이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돈들이 대부분이라 저는 봐요. 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 의원님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하나 질문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가져와서 어떤 사업 한 것이 있는지 정부 사업 중에서 10억이든 20억이든지 가져와서 100억이든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 건지. 그건 많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보세요. 국도 3호선에 마지막 제가 국도 애양에 들어가갖고 할 경우에도 제가 3년 동안에 약 1,1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신항만도 제가
367억 정도를 예산 확보를 했고, 신항만과 구항만과의 사이도 또 부대 도로도 167억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서부시장의 수산시장도 10억 3천만 원과 26억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정되었고요. 국토사무선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강 의원이 되고 나서 그 뒤에 이 정말 이게 예산이 제가 확보하는 예산에서 이게 재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방호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상호 토론, 다음은 여상규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강기갑 후보님께. 예, 시간 3분 쓰시겠습니다. 예. 시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강기갑 후보님은 그 말로는 농민 대표를 그렇게 자처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 농민을 위해서 그 없는 것이 없다 이런 평가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적 농사일을 도왔습니다만은 의정활동의 초점을 농업 발전에 두고 18대 국회 4년 내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반면 강기갑 후보께서는 18대 국회 전반 2년만 농식품에 있다가 농업과는 관련이 없는 엉뚱한 위원으로 가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4대강을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그야말로 우리 서민들 농업 예산까지도 사실 빨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단체 많은 시민들 또 국민들께 반대해온 부분도 있을 뿐 아니라 그 4대강의 일환으로 난강댐 용수정자 사업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80m의 여수로를 다시 넓혀가지고 예, 그건 직접 답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해양수산위원회가 바로 그걸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들어가서 사천을 지키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먹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강기갑 후보께서 국토해양위원회로 가가지고 4대강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예산이 바로 우리 농업 예산으로 돌아왔나요? 우리 농업 예산은 강 후보께서 국토해양위원회에 가 계시는 2년 동안 늘어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하나 더 묻겠는데요. 더구나 18대 국회 하반기에는 한미 FTA 비준이 예상되고 있었죠. 그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런데도 왜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버렸습니까? 거기는 또 우리 외교통상위원회 김선동 위원이 들어가셨고요. 저희는 농업 회생을 위한 연구 모임으로 해가지고 30명의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의원들이 함께 연구 모임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각종 토론회, 세미나 또 정부 관계 장관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 농업의 회생을 위한 한미 FTA 반대에 그 누구보다도 제가 앞장서 왔고. 예, 저는 그게 아니고 대책도 많이 요구를 했죠. 관련해서 우리 농업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될 그런 시점이었는데 외면했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10년 그 경남과 울산 의원을 대표해서 예결특위 개수조정위원으로 있을 때요. 우리 강기갑 후보께서는 저에게 농업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의원한테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의원들한테 제가 실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쪽으로 설명을 통해서 많이. 예, 감사합니다. 여상규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정책 상호 토론,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책 상호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상대방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질문과 토론을 벌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앞서 지목한 후보를 다시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방호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강기갑 후보를 지목하셨으니까 이제 여상규 후보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시간 쓰시겠습니다. 네. 이 선거구가 통폐합 때문에서 우리 남해, 하동 또 사정 구민들이 무척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본회의장에서 말이죠.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선거구가 그 통폐합되는 투표를 하는데 당연히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이걸 반론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건 부당하다. 왜냐하면 남아공 선거가 이건 합법적 선거거든요. 그럼 논리로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과거에 또 경험을 살려서 여러 수차에 걸쳐서 수정을 내라. 그러니까 남해하동 선거가 존치될 수 있는 수정을 내라 이랬습니다. 내서 이걸 다시 펄을 붙이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도 또 10명의 의원들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이래서 또 그걸 안 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선거구 투표가 있는 그 현장에 본의원이 해당 지역구 의원이 없다는 것은 저도 국회의원상을 8년 했습니다만 도저히 상식에 납득이 안 가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예. 두 분 의원님들은 재선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여야 국회의원 동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여야가 합의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형식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여야 합의가 완료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상임위에 합의된 것은 여야 합의된 것은 본회의에서 번복등이 없다 이 말씀인데 이 자료를 보면요. 2011년, 2010년째 자료를 보면은 여러 번 걸쳐서 여야 합의에서 상임위에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다 부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하면서 상임위에 통과된 여야 합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도 부표를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여야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그 가서 반대 투표하고 반대 발언해도 소용없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그렇게 아주 온건하게 대처하는 것이 그런 계획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자기 선거를 지키느냐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걸 하시죠. 그럼. 예. 네. 지금 이미 그래서 저는 논리적으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이 우리 남해아동 선거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요. 제가 하지 못하는 몸싸움까지도 했다는 것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반대 토론까지 전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반대 토론할 경우에 원내 대표부에서 찬성 토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론으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네, 이방호 후보께서 주도하시는 정책상호 토론 두 번째 순서였습니다. 다음은 여상규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강기갑 후보를 지목하셨습니다. 이제 이방호 후보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분 시간. 예. 조금 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 토론을 했을 경우에, 민주당과 새누리당에서, 찬성 토론을, 원내대표부에서 찬성 토론을 해서 당론으로 결정하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프리보팅, 자기 소신대로 투표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국회의원들에게 자유롭게 투표하도록 한 것이 저 생각이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방호 후보께서는 옛 한나라당에서 당 3역인 정책위 의장과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분 아닙니까? 또 2008년 정권 교체를 이룬 상당한 공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명박 정부를 아끼고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명까지 바꾸면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공감을 못하는 부분은 비대위 구성에서 저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비대위 구성에 소위 자장개혁을 할 수 있는 김종인 씨 같은 분은 우리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새롭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양반이 동아은행에 돈 2억인가 받고 행보자 같은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이 천안함이 폭침된 것이 북한성이 아니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이 없는 사람, 그런 비리 전력자들이 들어있는 비례에서 어떻게 당 쇄신을 할 것이며 또 공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깨끗한 공천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의결하는 무슨 자격으로 누구를 심판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면에서 새누리당의 여러 가지 쇄신 정책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새누리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당내 합의입니다. 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화해와 용서가 가장 좋은 덕목인데 이번 공천을 보면은 친일을 거의 대거
이게 참 다른 그런 의미 보복 공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 보복했다 그러면 과거에 예. 잘못도 있으면 예. 안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비대위가 구성되기 전에 우리 새누리당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또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 당을 이끌어 가시면서 오히려 그 전의 지지율을 능가할 정도의 지지를 국민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공천도 쇄신 공천을 해서 잘 됐다고 하는 국민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수협중앙회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수산 발전에 큰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전체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에서 수산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줄어들어 현재 8%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시간 조정을 잘못하셔가지고 이 답변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하시면서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은 강기가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상규 후보께 질문하셨죠. 이제 이방호 후보께 질문하시면서 토론해 주십시오. 선거구 때문에 제가 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본회의장에서 제가 반대 토론해가지고 82표나 반대와 기권을 끌어냈습니다. 5표만 찬성표 이쪽으로 오면 이건 동수로서 부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안 했다는 것은 참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우리 이 의원도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저는 이 후보님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질문은 이 후보님께 드리자면은 지금 어민들이 실제는 농민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수협중앙회장도 하셨고 수협조합장을 4차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민들 일이라면은 그 누구보다도 제일 앞장서서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사실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이 해양수산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이 자기 근익과 바다와 수산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데, 이게 해양부는 국토해양부로 보내버렸고 수산은 농수산식품위원회로 보내가지고 지금 한 실국 정도의 위치에서 어민들의 근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하지 못합니다. 그때 사무총장으로 계시면서 이 해양수산부 폐지할 때 뭐 하셨으며, 저는 해양수산부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정책 공약으로 내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후보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그리고 그 폐지시킬 때 사무총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셨는지 한 말씀을 해보시죠. 해수부가 만들어질 때 사실 제가 김영삼 대통령께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해가지고 해수부가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MB 정부 들어서고 나서 해양수산부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안이 기초가 만들어질 때 그 폐지되는 안을 제가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당시 주로 하던 분이 이제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재한 씨가 그 당시 주로 그걸 담당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수자를 찾아가가지고 해양수산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몇 차례 건의를 하고, 직접 또 대통령 말씀드렸는데, 대통령까지 저희 의견이 좀 맞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저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무총장의 직이 그런 정부 구조를 개편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있긴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뭐지? 잘 알겠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안타까웠던 것이, 저는 어민들과 집회도 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많이 몸부림을 쳤습니다만 전혀 대외적으로는 그런 입장을 내시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강기가 후보께서 주도하신 두 번째 정책 상호 토론이었습니다. 정책 상호 토론을 2차례 진행했습니다. 우리 토론의 후반부에 다시 자율 상호 토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차례의 자율 상호 토론, 그때는 좀 더 답변에 대한 배려를 하시면서 질문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개별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정책,
공약을 검증하기 위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여상규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후보께서는 지난 1월 11일 남해 하동 선거구 지키기 당원 결의대회에서 설령 자폭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선거구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하는 등 선거구 사수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2월 27일 선거구 획정안이 결정되는 국회 본회의장에는 출석하지 않으셨고 또 예고했던 본회의 반대 토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상경투쟁도 자제해달라는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져서 사실상 미리 새누리당 공천이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 소신은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그런 선거법 개정안 이 경우에는 합의 과정에 철저히 저 의견을 담아내고 그래서 우리 선거구가 지켜지기를 바랐고 저는 또 그렇게 활동했습니다. 우리 남해 하동 양 국민들께서도 그런 생각하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상경투쟁을 한 20일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사를 표시했지만은 결국 선거구를 지켜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원회를 몸으로 막아서 무산시키고 그리고 또 정치개혁특위 전체 회의에서도 경호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막아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강기갑 대표 의원 후보님 같은 분들이 와서 도와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분들께 왜 그랬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별 질문, 첫 번째 여상규 후보께 질문을 드렸고요. 이제 강기갑 후보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후보께서는 2009년 1월 국회의 미디어 관련법 처리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돼서 법원의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서로 다른 철학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여야 쟁점 사항에 대해서 갈등을 빚기 마련입니다만은 물리력을 동원한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어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싸움하고 싶은 국회의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저도 품위를 지키고 점잖하게 그렇게 의정활동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가 미디어뿐만이 아니고 감세 법안 4대강 예산 등 해서 심지어 한미 FTA 상임위 상정까지 같이 연동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서민들, 농어민들은 한 잔에 마실 물이 없어서 물 한 잔 달라고 하는데 그건 안 주고 재벌들 부자들에게 풀장에 물 채워서 수영하라고 한다면은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서민을 지키고 서민 경제를 살리고 지방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서민의 편에 서 있겠다.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 직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방호 후보께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 후보께서는 4년 전 후보가 한나라당 사무총장 시절에 당 공천 심사를 주도하면서 소위 친박 진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후보는 각 공천자 대회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탈당파들을 향해서 어떤 경우에도 무소속 당선자의 한나라당 입당은 없다고 공언하는 등 탈당파들을 비판한 바가 있는데 지금은 각 당 공천에 반발해서 탈당했고 또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다시 입당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인의 대표적인 말 바꾸기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요. 제가 당선되면 공개적으로 한나라당 따가 새누리당 들어간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한 적이 없고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받으면 저는 늘 이렇게 해서 제가 당선되면 반드시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잘 살펴서 지역 경제 발전시키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되면은 그 지역 주민들 그런 소망을 담는 뒤에 어느 것이 도움되느냐 그걸 판단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인 거치를 결정하겠다는 하고 또 이 정치 총선 이후에는 상당히 그 전국에 많은 변화가 있을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정치 상황을 봐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인 입장을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제가 이게 한나라당에 뭐 입당한다, 지금 새누리당 입당하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정책 공약을 검증하기 위한 개별 질문 두 번째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강기갑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지난 2월 27일에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후보는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긴 했습니다만 본회의 출석률이 66%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본회의가 3번 열리면 한 번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통계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공약 이행률도 매우 낮게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경남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평가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공약 중에는 비중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 공약 개수만 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하는 식으로 했고요. 제가 사실은 공약은 총 43개였습니다. 그런데 제 공약을 이행한 평가는 30개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낼 때는 또 43개를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경남뿐만이 아니라 중앙에도 매니페스토 그쪽에다가 문제 제기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실 출석률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을 좀 많이 다니는 그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절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가다가 보니까 출석률이 좀 낮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방호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방호 후보께서는 수협중앙회 회장까지 역임하셔서 수산업 전문가로 자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삼천포항을 중심으로 한 어업인들은 갈수록 살기가 어렵다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 꺼진 항구라는 푸념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어업인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는 삼천포 수협의 경우 위판고가 2009년 1,054억 원, 2010년 1,300억 원, 2011년 1,443억 원으로 해마다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협은 살찌는데 어업인은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지금 이게 우리 어민들은 무척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우선 자원이 고갈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획량이 좀 줄고 있고요. 입판고 올라가는 것은 그것이 입판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제 값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래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면세로 가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소비, 비용 중에서 면세를 한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름값이 워낙 비쌉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생산은 적고 기름값이 비싸니까, 아무튼 우리 어민들 아주 고통을 받고 있죠. 그래서 늘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수협 회장 시절에도 사실 어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그래도 사실상 우리 삼천포 수협도 제가 조합장을 사선하는 10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취임하자마자 사실은 입판장을 지금 현재 입판장으로 3배 이상 확대를 했죠. 확대를 해가지고 오늘 삼천포 수협이 기대를 되었습니다만은 아무도 저는 평생 동안 어부의 아들 태어나서 평생 동안 어민의 권리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상규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상규 후보께서는 18대 총선 당시 남해 서면 일원의 조선산업단지 조성과 하동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의 공약과 달리 남해 조선산업단지는 무산되었고 또 일반 산업단지로의 전환도 지지부진한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이 해당 부지에 화력발전소를 유치 건설하겠다는 논의가 이어지면서 지역 내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하동경제자유구역 개발 속도가 더딘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남해 조선산단 부분은 그 전에 제가 국회에 진출하기 전에 이미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었는데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좀 추진을 해보니까 산업 기반 시설이 열악한 관계상 도저히 이 추진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해에 오히려 남해 서면산업 조선산단과 그리고 여수국가산단을 연결하는 한려대교를 놔주면 바로 그런 어떤 산업 기반 시설이 확충됨으로써 남해 서면에도 산업단지가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지금 한려대교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동경제자유구의 경우에는 제가 따낼 수 있는 국비 기반 시설 예산은 전부 확보를 이미 해둔 상태입니다. 그 금액은
무려 3,3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착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매립공사에 착수해야 될 민간 참여 업체들끼리 지분 다툼이 조금 있어서 매립공사 착수가 늦어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곧 될 겁니다. 네, 후보자의 자질을 살펴본 개별 질문 두 차례 이어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서경방송과 뉴스사천, 남해신문, 하동신문이 공동으로 마련한 사천 남해 하동 지역구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토론회 열기를 시킬 겸 이번에는 지역 유권자들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물을 보시고 토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서민들이 살기가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나가시게 되면은 좀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세금을 좀 인하를 해서 서민 경제에 더욱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인들이 좀 마음 편하고 활기차게 운동을 체육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적극적인 자세를 좀 참여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새벽 3시 반부터 나가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먹고 살라고 고생을 하는데요. 이번 차례는 누가 국회의원 되든 간에 우리를 좀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어민들을 도와주세요. 일자리 많은 게 좋지. 농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 많은 게 최고 좋고요. 저는가 노인들 일자리나 많이 좀 해주라고. 일자리만 많으면 젊은 사람, 도시 있는 사람도 웃기고 예. 우리 농사 지으면 수확이 많이 나가지고 매상도 잘하고 매상 가격이 적당하게 올려줘야 돼. 그래 아래의 뭐 순서가 맞아야 국민들이 살기 비료 비싸게 임금이 비싸지요. 전부 다 비싼데 그 열매 값은 썩 해가셨지. 예, 각계각층 다양한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후보자 간 자율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방법을 설명드리면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다른 후보를 지목해서 4분 동안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단답형으로 질문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첫 질문이 2분을 초과할 경우 사회자가 개입을 좀 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길면 상대 후보가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 시간을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방호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강기화 후보께 4분 시간 쓰시겠습니다. 네. 아까 강기화 후보께서 우리 지역에 4,200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허구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럴 때 그럼 구체적으로 사실 그 돈들이 거의 다 중앙정부로부터 그냥 자연적으로 내려온 건 돈들입니다. 그걸 자기가 다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가져왔느냐 물으니까 신항만 사업에 돈을 얼마 가져왔다. 이게 삼조부 신항. 그리고 국토 3호선에서 예산을 얼마 가져왔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신항만 사업은요, 제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 때 2006년도부터 5년경 계획으로 투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50억씩 이렇게 해가지고 500년 계획으로 해서 2011년도에 마감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 2007년도에 저 국회의원 할 때 이게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강제합의원 손 안 대도 매년 자동적으로 나와가지고 2011년 이게 완공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신규로 한 건 아니죠. 그것도 국토 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 사무소 예산도 당초 예산이 제가 사무총장 시절입니다만은 당초 예산이 397억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09를 완공을 해가지고 2008년도 완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정부를 선별해가지고 그때 217억을 예정하도록 요청해갖고 여러분들 도와줘가지고 614억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사실 그에 봄에 엄청나게 공사 시작됐는데 사실 제가 낙선되거나 그건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확보됐는데, 그 당시 선거 때 보니까 강 후보께서 자기가 했다고 여러 가지 광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러면 제가 막선되고 나서 공교롭게도 정부 예산이 조정이 돼가지고, 그 예산이 전부 다 뺏겨버렸습니다. 뺏겨가지고 2011년도에 거의 완공이 됐어요. 사실상 당초 예산보다도 2년 이상 결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본인이 그러면 예산 가져왔던 그 예산이 왜 저 국회의원선거 마치고 나서 예산이 재조정이 돼가지고 그 완공 2010년 완공이 왜 2011년으로 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신흥만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명박 정부가 감세 또 재벌 또 4대강 이런 쪽에 해주는 바람에 전체 건설 예산들이 지금 이 후보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18대 국회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항만 예산을 제가 국토해양 이쪽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추진 제대로 확보했고요. 잠깐만 이제 하나만 더만. 그리고 신항만에서 구항만까지 또 장기 예산 부분은 제가 또 확보해놔 있고 부대 도로가 하나도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는 것을 167억을 확보해가 지금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 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신규 사업. 그러니까 지금 그건 제가 먼저 도로를 이게 떨쳐놓은 거고, 신규 사업. 예를 들면 저는 경우에 저 국회 날 때 삼천포 목성 앞에 80억 방파제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방의 신항만을, 항만을 그 방파제 80억짜리를 했습니다. 전부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사천에도 이제 정동의 소옥에 저수지를 큰 걸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포에 배수 개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을 한 게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제게도 이 답변 시간을 좀 주셔야 되죠. 하시죠. 아니, 우선 작은 거면, 소곡에 지금 하는 그게 아니라 정동 가천의 저수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정동 소곡. 정동 가천의 저수지. 제가 저 국회 날 때 찾고 한 거죠. 예, 한 300억 규모 되는 것을 확보해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마리나항도 장기 계획 발전 계획에 지목이 돼가지고 약 500억 되는 장기 예산을 제가 확보한 부분이 있고요. 그건 지금 아마 영보원 때문에 지금 제대로 집행은 안 되는 집행 안 되고 있지 부분이고,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산은 확보한 거죠. 제가 신규 부분은 또 서산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군에는 3억 2억 이런 정도 예산 확보 못하지만 저는 26억까지 올 예산, 작년 예산 10억 3천만 원까지 확보해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 확보된 게 많이 있습니다. 예, 이방호 후보께서 주도하시는 토론이었습니다. 다음은 여상규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강기엽 후보님께. 시간 4분 사용하십시오. 예. 선거구 지키기 국회에서 우리 남해아동 국민들과 처절한 투쟁을 할 때에 제가 강기갑 후보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농어촌 선거구, 우리 남해아동 선거구를 합구시키는 안은 새누리당 안이 아니고 민주당 안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야권 연합 내지 공조상 진보당에서 아주 완강하게 거부할 때는 좀 남해아동 선거구를 지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제가 민주당 한명숙 대표께 좀 우리 의견이 이러니까 남해아동 선거구 절대 없애지 마라 이런 뜻을 좀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전달하셨습니까? 한명숙 대표에게. 네. 사실은 한명숙 대표는 당 대표가 되신 부분이지만 김진표 대표하고는 제가 몇 차례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가 관여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김진표 대표는 한명숙 대표의 불신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기춘 민주당 간사가 직접 한명숙 대표에게 보고한다고 이렇게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까지 하면서 한명숙 대표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박기춘 의원은 국토해양이 저하고 같은 상임위 위원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만났고 4일마다 소위에 들어가 6인 소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하고 말씀을 드렸고 답변이 간접적이기 때문에 저는 한명숙 대표에게 왜 이 문제는 절대로 진보당에서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니까 남해아동 선거구를 지켜달라라고 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그 점은 제가 아직도 의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강기갑 후보께서 한명숙 대표를 설득했다면 저는
남해아동 선거구는 지켜졌을 것이라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분야별로 많은 공약을 제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마치 대선 후보를 연상케 할 정도로 내용이 많아요. 결국 경남 출신 국회의원 중에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률이 가장 낮은 이유를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을 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역복지 분야, 이 분야에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 좀 여쭈겠습니다. 강 후보께서는 지난 17대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에 관련 법을 개정해서 67개 사회복지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도록 했었죠. 알고 계시죠? 그렇게 될 경우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사천의 경우에 재정 자립도는 18.6%라고 들었습니다. 남해 하동은 1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사회복지 사업을 이양할 경우에 그 복지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남해 하동 지자체 경우에는 공무원들 봉급 주면 거의 바닥이 날 정도의 그런 재정 자립도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17대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67개나 되는 사회복지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는 데에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그 복지 지방분권 지방자치 시대를 돌입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율적인 사업을 하도록 하는 취지가 많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나라당 우리 의원이신 여 후보께서는 이런 말 자격이 없습니다. 예산이 있어요. 통과시켜가지고 지방 재정을 이렇게 축을 해놓고. 여상규 후보께서 주도하신 자율상호 토론 순서였습니다. 자, 다음은 강기갑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여상구 후보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상규 후보님께. 후보께서는 재산이 참 많더라고요. 아까 우리 시민들 인터뷰 통해서 얼마나 우리 서민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참 저런 시민들 만나면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근데 이번 재산 신고하시는 걸 보니까 서울 강남에 고급 빌라, 경기도에 땅도 있고 주식회사도 가지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좀 짧게.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에 서울 강남역 근처에 100억짜리 빌딩을 지으셨다는데 이것이 재산 신고 대상은 아닙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런 100억짜리 빌딩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 주식회사로 되어가 있는데 여기서 100억짜리 빌딩을 주식회사 되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회사 명의이기 때문에 그럼 재산 신고를 안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전부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전부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신고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원래 처갓집 회사였습니다. 처가에서 큰 처남이 운영하던 회사고요. 다만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돈을 조금 벌고 있을 때 그 회사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던 회사인데 그만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원을 해준 것이죠. 아무튼 대표는 부인 명의로 되어 있고 가족들이 80%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원래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원래 처갓집에서 회사를 만들 때 주식 분포가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요. 저는 변호사를 하면서 부도난 회사를 살리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던 돈을 조금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담보조로 주식을 한 50% 정도 취득한 그런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재산 많은 게 흠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재산이 많으시면은 이제 주식회사는 빼더라도 종부세 대상 이셨을 겁니다. 맞으시죠? 종부세 대상이죠. 그런데 부과되는 종부세 이 종부세를 이명박 정부가 감세시켰지 않습니까? 종부세 감세로 우리 지역에 내려올 예산이 얼마나 줄었는지 찾아봤습니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4년간 종부세 감세로 사천 남해 하동에 와야 될 부동산 교부시가 사천이 407억, 남해가 468억, 하동이 447억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부세하고 재벌 대기업 세금 깎아준 것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어촌 지역부의 예산을 이렇게 줄인 겁니다. 이것이 도비, 시, 군비 붙으면은 거의 800억, 900억, 1000억대 되는 예산들이죠. 이런 것은 결국 이런 법안을 통과시킬 때 여 의원께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대를 해야 됩니다. 막아야 되죠. 저는 물론 온몸으로 반대를 했지만은 회의에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여 의원님께서 강남 땅부자로서 농어촌 농어민보다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을 저는 강남 땅부자가 아닙니다. 강남에 땅 가진 것도 없고요. 빌라 한 채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빌라도 값이 싼 빌라입니다. 그리고 종부세 문제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해가지고 그 종부세율을 얼마로 하고 기준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끝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히려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더 많이 생김으로써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그것을 약간 완화시킨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이해득실은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강기가 후보께서 주도하신 자유상호토론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 이어서 자유상호토론 두 번째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지목한 후보를 다시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상규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강기가 후보를 지목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방호 후보와 토론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4분 시간입니다. 이방호 후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선진 대한민국의 이 위상 차원에서라도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 국회 예결위 개수조정위원으로 있을 때요 참전용사 명예수당을 월 9만 원에서 12만 원 그리고 무공 영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이렇게 각각 월 3만 원씩 인상을 시켰는데요.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더 시급한 것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참전용사들 전혀 합당한 대우는커녕 생계조차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서 매우 부끄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용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평소에 저도 그 참전용사에 대한 그 정부 차원에서 예우, 그리고 또 기초생활 그 보호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우 이런 것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그 기초생활 수급자인 참전용사는 14,000명 정도고요. 해마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그분들이 공에 걸맞는 그런 처우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또 어떤 이념을 떠나서 공동 대처를 하는 것이 옳겠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역시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편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요, 사회적 갈등 비용이 한 해 예산과 맞먹는 300조 원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치권의 이념 갈등, 그리고 노사 갈등, 지역 갈등 등이 아주 극복돼야 될 그런 시급한 과제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문제되는 것이 정치권의 이념투쟁이라고 봅니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아주 시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정치적인 갈등 말이죠. 특히 우리 국민들이 정치 불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갈등을 해소해야 될 사람들이 정치인들인데 오히려 국민들이
갈등을 부추기는 어떤 그런 주체로 인정이 되고 있으니까 예. 이런 것이 정치 불신이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그리고 또 그런 것이 또 우리 많은 그 정치 불신이 바로 또 이게 사회적 갈등에도 이어지는 그런 건 악순환 뭐 이런 예.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수산업 관련해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한정된 자원을 두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영세어업인과 그리고 기업형 어업인 간의 갈등이 있어요. 얼마 전에 멸치잡이 기업형 기성 권역망 어선하고 어선의 그 불법 조업으로 인해서 영세어업인과 양식업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 이제 농식품부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이런 불법 조업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를 했습니다. 혹시 이방호 후보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갈등이 재현될 경우에 기업형 어업인과 영세어업인 중 어느 쪽의 입장을 대변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뭐 기업형 그리고 영세 생경이 있는데요. 수산업법을 철저히 지키는 쪽으로 해야 되면 해결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상규 후보께서 주도하신 자율상호 토론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다음은 강기갑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상규 후보를 지목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이방호 후보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 시간 드립니다. 이방호 후보께서 이번에 시의원들하고 같이 새누리당을 탈당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무소속으로 있던 시의원들은 반대로 입당을 했습니다. 다들 새누리당 공천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후보님을 포함한 전현 새누리당 의원들의 태도에 대해 사천 시민들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러는 건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한번 저도 궁금하고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기초위원이든 그 강령이든 일종의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에서 선택된 정치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정치인 소신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분이 가진 정치인 소신에 대해서 저는 또 공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탈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앞에서도 FTA 심각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FTA는 뭐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서민들, 영세상공인, 노동자, 농어민 99% 서민들이 양극화를 심화되고 또 확대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지금 많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님께서는 FTA 비준 반대 서명 이런 것들을 한 걸 보고 특정 이익 집단 앞에서 각서를 쓸 수 있느냐 등 해서 많은 일에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 걸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업 농민을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온 농민단체들이 실제는 농업을 살리는 것이 농어민들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의 식량 작업률을 높이고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고 살리는 것은 전 국민의 경제 기반을 튼튼하게 토대를 마련하는 거다 하는 것이 농민단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농민단체들을 특정 이익집단, 자기들 욕심만 가지고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각서를 요구하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저는 이런 지하에 비하를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사과라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으로 감히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익 집단의 표현은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시는데요. 우리 모든 사회는 많은 이익 집단이지 않습니까? 상공회의소, 그리고 또 농민단체, 그리고 또 중소기업단체, 그렇다고 우리 이익 집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는 그 표현이지, 제가 농민들을 무슨 이게 폄하하는 의미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도 사실상 제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한칠레 FTA 할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당론은 찬성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신을 가지고 반대한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강의는 못지않은 게 저는 국회에서도 그랬고 농해수에서 8년 됐습니다. 네, 상임위에 많이 옮깁니다만은 예. 제가 농민들 생각하기 때문에 한 의원에서 8년 된 사람이 드뭅니다. 네. 저도 그래 강의한 만큼
농민들을 사랑하고 잘 알겠습니다. 농민들에 대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이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제가 단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지역구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당선만 되고 나면은 강 건너 불거건 까마귀 할보도 농어민 대변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농민단체들은 그거 가지고 와서 이거 당신이 나올 때 했듯이 각서 써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각서 쓴 것은 당연히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써야 되는 것을 이렇게 비난하는 그 자체가 저는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기갑 후보께서 주도하신 자율상호 토론이었습니다. 이제 이방호 후보께서 주도하시겠습니다. 아까 강기갑 후보를 지목하셨으니까 이제는 여상규 후보를 대상으로 한 토론을 진행해 주십시오. 네. 강 의원 말씀이 아마 가외 여상규 의원께서 농민단체에 서약서 쓴 게 있습니다. 아마 서약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본인은 한미 FTA가 국회의 비준을 반대할 것이며 만약 찬성할 경우에 내년 19대 총선에 불출마할 것을 서약합니다. 국회의원 여상규로 되어 있습니다. 저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가외에 우리 강기갑 의원이 제야에 있을 때 농민단체들이 저희 국회 사무실을 찾아와가지고 한칠레 FTA를 반대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그 대신 나의 정치인 소신에 의해서 움직이겠다. 그래서 내가 반대하고 각서를 절대 못 쓴다. 그 반대 안 썼습니다. 저는 아마 경남에도 상당히 각서를 썼어요. 저는 안 썼습니다. 그 대신 안 써도 국회에 와서 내가 반대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인 정치인 행위를 했는데, 아니,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헌법기관이고 독립기관입니다. 어떻게 어떤 특정 이 단체에 대해서 앞에서 미래 정치 행위에 대해서 미리 각서를 씁니까? 반대하겠다, 찬성하겠다. 더더구나 찬성하게 되면은 국회는 출마 안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럼 왜 이런 각서를 쓰느냐? 그래서 도저히 좀 납득이 안 가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그럼 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각서를 썼으면 또 그대로 반대하겠다 했으면 반대를 해야지. 또 기권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이 기회주의적인 어떤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너무 또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어떻게 국회의원이 당당히 나가야지 각서 써주고, 또 각서 쓴다 해야 되는데, 그건 또 투표는 또 기권을 하고, 이렇게 이중적인 하는 것을 제가 이게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문제 삼은 것이고요. 그런 걸 조금 설명해 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민회에서 요청한 각서, 그것은 제가 남해시대 신문을 통해서 처음 접했습니다. 저는 그런 각서를 쓴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 뒤에 이런 각서가 어떻게 저 이름으로 쓰여졌는지라는 걸 알아보니까, 우리 보좌진에서 농민회에서 와서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각서를 요구해서 저는 그 당시 회의 중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하지 못한 채 우리 여 의원님께서 한미 FTA에 대해서 선대책 후 비준을 줄기차게 얘기하고 왔기 때문에 한미 FTA에 대한 그럼 각서를 안 했다는 얘기죠. 대책이 완벽하게 서지 않은 상태에서는 각서는 안 했다는 반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직접 이렇게 직원들이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저는 쓸 일이 없습니다. 여상규 해놓은 이것이 필적 본인 필적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를 제기해야죠. 그거는 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유통되도록 방치하는 것 자체는 문제 아닙니까? 감정을 한번 해보시죠. 하여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게 재산 문제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아주 상당히 자산 아닙니까? 70억인 자산가인데, 우리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문제에서, 우리 보수이익이 뭐냐면, 기득권 세력들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이런 것이 결국 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심화되고, 이래서 우리가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 이 사회에서 돈 있는 사람, 좀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주위에서 배려하는 모습, 이것이 참 필요한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면 이게 70억 자산가면은 그동안에 세상 살아오면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한 게 있는지, 또 어려운 사람,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있는지, 또 어떤 봉사단체 가입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 우선 제가 변호사를 개업한 것은 어머님의 간병비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판사직을 사임하고 변호사를 개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잘 압니다. 그리고 저 역시 어려서 어렵게 자랐고, 그리고 판사로 재직하는 기간 중에도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례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사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나 세금은 충분히 다 냈고요. 그리고 우리 기부를
사회적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서로 잘 배려한 시간 배분이 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뒤에 한 번 더 상호 보충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는 잘 배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공통 질문 세 번째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이 당선될 경우 3개 시군의 발전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각 후보들이 생각하는 3개 시군 공동번영 동반 성장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번에 첫 번째로 강기가 후보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남해 하동의 가장 큰 문제는 계속해서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인구 문제로 선거구까지 뺏겨버렸지 않습니까?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천 남해 하동이 공동으로 동반성장을 하는 그런 핵심 내용으로서는 각 지역의 장점과 특성을 특화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한쪽의 발전이 다른 쪽의 발전을 돕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하늘길과 바닷길과 율곡길을 통해서 사천남해 하동이 사람과 물류가 모이는 남해안의 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고 삼천포항과 서상항 그리고 하동항을 육성해야 합니다. 한려대구를 건설하고 국도 2호선과 19호선 확장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4통 8단 교통망으로 사람과 물류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닦여진 교통망과 더불어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을 육성할 것입니다. 차세대 중형 민간 항공기 제조와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조선산업과 해양 플랜트 산업이 어우러지는 해양 미래산업단지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천포와 남해는 천혜의 한려수도 국립공원인 바 해양 레저 관광산업의 선두주자로 만들고 하동은 친환경 농업을 중심으로 천년의 향기, 지리산과 섬진강의 자연 자원을 활용해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사천남해 하동이 남해안의 중심 친환경 해양 레저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경과 인맥으로 삼선의원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방호 후보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사천 지역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천 지역에 손포만 매립이라든지 또 강포만 매립 그리고 행정의 조선소 건설 또 이게 늑도 그리고 각선 간의 그 케이블 건설 이런 걸 해서 어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또 갈사만의 기적을 이룩해서 조선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저희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그 남해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참 보물성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해를 관광 특구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제주도에 버금가는 그러한 그 관광의 그 도시 그렇게 해서 남해안 시대를 새로운 남해의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또 이 관광은 남해와 하동과 사천을 이어는 어떤 그런 벨트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오게 되면은 같이 세 곳을 두루 관광할 수 있는 그 테마 관광을 개발해서 관광 수입 올림을 해서 지역 소득에 도움 되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이제 남해 주민들은 그 마늘이라든지 시금치 그리고 또 그 하동의 어떤 녹차라든지 사천의 여러 가지 특작물, 딸기라든지 이런 모든 이게 농산물이 특화를 시켜서 이것이 브랜드화 시켜서 농민들 소득을 올리고 특히 그 남해와 그 하동에는 사천은 어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해서 관심 가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남해와 하동의 사천이 특성을 같이 가지는 것은 서로 보완하면서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서로가 보완이 되겠죠. 그리고 또 전략적인 어떤 그러한 그 기업을 유치해서 소위 그 공단을 만들어서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 그러한 서로가 상계 지역이 상승작용할 수 있는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끌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많은 농민들이 특히 기존 농민들 길을 좀 살려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상규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사천과 남해 하동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서 상생 발전하는 하늘길과 땅길, 바닷길을 열어서 앞으로 다가올 남해안 시대의 중심 도시 그리고 남중 경제권의 핵심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최초로 제안했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이에 공감을 하고 동반발전 공약을 채택해주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당선된 후보를 적극 도와서 반드시 사천 남해 하동의 동반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동반발전의 기본 전제는 소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를 통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한려대교의 조기 개통을 통해서 여수와 남해 전역 그리고 사천까지 30분대 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천포 남해 하동 간 크루즈 바닷길을 열어서 물류와 사람이 교류하는 도시로 발전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천 항공 국가산단을 조성해서 중형 여객기 사업을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천공항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광명만권 순환산업도로를 계속 추진해서 남해 서면산단과 하동경제자유구역의 국가지원을 이끌어내고 해양플랜트와 신소재 산업 등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당선 후에 3개 시군 전문가로 구성된 동반발전협의체를 만들겠습니다. 한려대교라고 해서 반드시 남해 사람들만, 또 사천국가산단이라고 해서 사천 사람만, 갈사만이라고 해서 하동 사람만 관심을 가져셔야 되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곧 동반발전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견마지로를 다할 생각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3개 시군의 동반성장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는 공통질문 세 번째 순서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정책 공약을 검증하는 개별 질문 마지막 세 번째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방호 후보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부산에 난강댐 물을 공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난강댐 용수 증대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또 최근에는 강변 여가수부터 개발하겠다고 입장이 바뀌었지만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이라는 기본 방침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는 지난 도지사 선거 때나 지방분권 촉진위원장으로 있을 때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해 지역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고 말하면서 남강댐 상수관로 확장 등의 공약을 제시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셔야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원칙적으로 난강댐의 물을 부산 공급하는 것을 제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부산 물 문제 해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동강 물을 지금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부산이나 큰 도시의 물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강변저가수를 이용하는 게 좋다. 강변저가수는 어떤 의미냐 아주 좋은 청정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봤습니다만은 아무튼 부산 물 문제는 강변저가수를 이용하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이게 앞으로 이 진주권이라든지 사천권 여기 공단이 조성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물이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산에 물을 줄 수 없고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은 그 남해가 물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구상하는 것이 난강댐 물을 좀 더 공급을 해서 남해군의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앞으로 장래 이 물 문제는 거대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이것은 비축을 해서 앞으로 미래 자산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여상규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선거 공약에서 사천 남해 하동을 인구 40만, 소득 4만 불의 남해안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인구 증가 정책은 지자체마다 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는 곳이 드뭅니다. 후보의 고향인 하동의 경우도 지난 10년간 5만 4천 명 안팎으로서 인구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천 남해 하동의 인구는 20만 명 남짓이고 경남 도민 평균 소득은 1만 불에 그치고 있는데 인구 40만, 소득 4만 불 목표를 언제까지 또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반드시 이
그 공약을 지켜내겠습니다. 우선 방향만큼 순환 산업도로가 완성되면 우리 하동 경제자유구역, 특히 갈사만 그리고 남해 서면 산다는 반드시 기업체들이 입주할 테고요. 그렇게 되면 인구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천의 경우에 지방산단으로 되어 있는 항공산업단지를 국가산단으로 승격시켜서 중형여객기 사업을 유치한다면 그 중형여객기 사업은 정부 계획상 3년 내에 사업 시제품을 생산한 이후 3년 내에 3만의 근로자 그리고 10년 내에 7만의 근로자가 종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사천시 인구 역시 비약적으로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사천 남해 하동은 같이 발전하면서 인구 40만의 신도시 이런 첨단 산업 도시로 발전하는 것은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럴 때 국민소득도 자연히 올라가겠죠. 꼭 추진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강기갑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사천공항 대합실에서 가졌습니다. 그만큼 사천공항 활성화에 힘쓰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 지난 18대 성과를 이어가서 19대에는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겠다고 공언하셨는데 그동안 아시아나 서울 노선이 줄어드는 등 공항 이용객은 더 줄었고 지난해 시험 운항한 소형 에어택시도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마당에 사천공항을 어떻게 국제공항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시켰습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또 뭐 살살 불을 펴지만은 그건 이미 어렵다는 것이 결정이 난 부분이죠. 김해공항이 지금 수용하기가 힘들 정도로 국제선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결국 사천공항은 알고 보면 경남공항과 같은 겁니다. 김해공항은 부산공항으로 지금 명명되고 있죠. 제가 국토해양이 국정감사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하는 데 있어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까지 받아냈습니다. 여기는 국제공항의 규격은 2714m인 두 개의 활주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제공항으로 승격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은 실제 남해, 하동, 사천이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각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해보는 개별 질문 순서였습니다. 이제 보충 상호 토론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방법을 설명드리면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유롭게 4분 동안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한 후보에게만 질문해도 되고 두 후보에게 모두 질문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질문이 너무 길면 상대 후보가 답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 시간을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상규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예, 우선 강기갑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2010년 말 기준 전국 경로당 숫자가 혹시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700에 한 7만 몇 개 되는 걸로. 예, 아마 정확히 아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아까 비료값을 정확히 잘 몰랐으니까요. 경로당 숫자는 57,847개입니다. 제가 작년에 남해와 하동 관내 540군데 경로당을 모두 순방을 했는데요. 가장 많이 저에게 건의하신 내용이 난방비를 좀 늘려주고 식사를 제공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지난해 말 예결위 심사 때 기재부 장관에게 하소연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539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난방비가 450억 원, 식사용 양복비가 90억 원입니다. 좀 부족하지만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로당 운영 및 관리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무현 정부와 17대 국회 때 대표적으로 지자체에 이양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 여건이 여건에 따라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강 후보님 책임 느끼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자체로 넘어가지만 국회에서 예산할 때 의결만 하게 되면은 경로당에 지금도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4대강 예산하고 감세법안 통과시킬 때 이것을 돈이 없다 해가지고 경로당의 난방비 50%를 삭감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정부 재정에서 예산에서 편성되고 있는 이유는 지자체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편성되는 연수를 늘려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끝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지방 이양 사업들을 다시 국비 보조 사업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낙후 지역에 국비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지방 이양 사업을 다시 환원시키자라는 의견인데요. 어떻습니까, 생각이? 그런데 이제 조금 한 가지 해명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이렇게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것은 오히려 17대 때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 이런 쪽으로 해서 한나라당의 교섭단체로서 동의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자는 것이죠. 아니, 추진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졌고 우리 시키는데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동의하는데 여기에 지금 좋습니다, 자꾸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저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그 당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교섭단체 큰 당에서 합의해갖고 처리한 것을 여기에 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강 후보님께 묻는 이유는요. 강 후보님이 계속해서 이런 농어촌 쪽에 많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게 당연히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서 국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그런 법안은 전부 우리가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이 부분을 강 후보님, 소속정당에게 책임을 천안함 희생장병 합동 연결식이 끝난 뒤에요.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46명의 젊은 목숨을 원인도 모른 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봤는데요. 아직도 우리 아들들이 원인도 모른 채 우리 곁을 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발표를 정말 믿고 싶죠. 그러나 지금 많은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이런 질문은 답변 시간을 좀 줘야 되지. 혹시 꼭 그 답변이 필요하시다고 판단하시면 나중에 그 다른 시간을 조금만 할애하셔서 마무리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강기가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마찬가지 4분입니다. 이상하게 우리 예상구 후보하고 주고받고 하게 되네요. 아까 여 후보께서 그 농민단체에 각서를 써준 것이 보좌관이 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회의 중이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는데 농민단체가 이 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뭐 몇 시간 만에 한 게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계속 요청도 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여 의원님이 그걸 모르고 계셨을 리가 없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여 의원님이 입장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농민단체에게 갑자기 와서 보좌관이 각서를 써줘 버렸다. 이건 다시 한 번 더 농민단체를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기만한 것 아닌가. 그것은 전체 농민을 기만한 거다. 만약에 그렇게 여 의원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보좌관이 써줬다면은 그걸 나중에 알았다면은 이게 잘못됐다. 내 각서 쓰지 않겠다라고 번복을 해서 해명을 바로 해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아마 농민단체들이 엄청나게 붕괴하지 않을까 싶어서 해명을 좀 해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각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우선 그걸 보도한 남해시대 신문에 보면 간접적으로 제가 썼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왜 아냐면요. 제가 그 각서를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썼다는 보좌관한테 남해시대 신문에 해명 기사를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해명 기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남해시대 신문에서 아니 여 의원이 직접 썼다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썼다고 이미 기사를 냈는데 또 다시 재보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보도가 안 됐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요. 저는 문서를 굉장히 중시하는 직업에 종사해 왔습니다. 그렇게 각서를 함부로 쓸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각서를 요구하는 것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한미 FTA에 대해서 선대책 후비준이라는 명확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 보전 그리고 경쟁력 강화 이런 대책이 충분히 선다면 한미 FTA에 찬성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지 않고 반대한다, 기권한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제가 기권을 한 이유는요. 대책이 충분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획재정부 박지원 장관에게 13개 대책 제가 제시한 13개 대책에 대해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반대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42억 원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기권을 한 것입니다. 예. 제가 뭐 시간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농업민들이 얼마나 분동터리인 줄 아십니까? 당선 선거 때는 뭐 하고 한중 FTA 또 이제 반대하겠다 하지만은 막상 당선되고 나면은 당에 줄 서고 당 시키는 대로 하고 당 눈치 보고 그렇게 하고 농업민들 참 외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왜 그러냐? 다시 또 공천을 받아야 당선되니까 오로지 공천에만 목을 매는 이런 정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은 특히 농민단체들은 제발 선거 때처럼 당선되어도 농민을 위하는 입장을 가져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각서를 요구하는 건데 그런 각서 요구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의원들이 믿어라 내가 반대하고 이거는 맞겠다 농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서 안 쓴 게 자랑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강기가 후보께서 주도하신 토론이었습니다. 다음은 그 이방호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 4분 시간 쓰시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그 남해하동 통합되기 전에는 제가 이 사천의 중심으로 지역 경제개발을 제가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이제 강포만 그 매립과 그리고 송포만 매립입니다. 그런데 이 강포만 매립은 사실상 4년 전에 이게 배가 한 20만 평 매립을 해가지고 거기다 대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거 준비가 돼가지고 사실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상당히 긍정적인 답을 받고 6월달에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제가 낙선된 이후에 사실상 이것이 무산되어가지고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최근에 우리 사전시청에서 이거를 생태공원으로 발전시키려 하는 것을 제가 막았습니다. 앞으로 서부 상계면 그리고 사천의 꿈이 그 희망이 바로 강포만 있고 또 사천 삼천포 지역에는 이것이 또 송포 매립이 모든 이 희망이 걸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강력히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이 강포 매립에 대해서 4년 전에도 그렇고 최근에 그렇고 4년 전에 우리 강기갑 의원께서 강기갑 질문입니다. 강기갑 의원께서 이게 지역 주민들이 오면은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또 따라서 그 대안을 보면은 또 뭐 당론이다 이렇게 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면서 반대를 하고 약간 이 애매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도대체 찬성이 반대인지 이렇게 좀 헷갈리게 됐죠. 그래서 제가 좀 묻겠는데 지금도 강포 매립에 대해서 반대라는 건지 찬성하는 건지 입장을 좀 분명히 해주시죠. 예, 강포만 매립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천시청이나 시민단체들도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이제는 순천만처럼 친환경 생태만으로 개발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을 네, 알겠습니다. 것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예. 그런 방향으로 개발해서 주변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많은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순천항 그런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게 현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앞으로 우리 사천이 먹고 살기 위한 10년, 20년 내다보고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강포 매립되어 와서 거기에 기업이 유치된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강포 매립을 추진해서 어떻게 해서 거기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하나 또 이게 강기갑 후보에게 묻고 싶은데요. 뭐 종종 이 강기갑 후보에 대해서는 이 정체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할 수 있는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러니까 정부가 천안함 폭침되었을 때 정부에서 이거는 북한 소행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정부의 이런 발표에 대해서 못 믿는 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건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정부의 그 발표를 믿고 싶습니다. 그럼 믿고 싶은데, 예. 믿고 싶은데 그러면 믿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믿고 싶지만 의심이 있다. 의심이 있다기보다는 저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니 그런데 그 본인의 의견을 들으세요. 의심이 있다든지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입장 콧다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믿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많은 의문점은 지금 여러 사람이 제기하듯이 지금 남아있다 하는 그런 말씀. 그래, 의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우리 강기하 후보께서 한미 간의 합동훈련을 하는 중에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써문해서 이것이 북한 소행이 아닐 수도 있고 정부 발표가 애매하다 이상하다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얼마 전에 2주가 지나갔습니다만은 누가 봐도 그리고 각종 모든 건물증을 통해서 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 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는 그런 국민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체성 문제가 상당히 우리가 걱정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상호 토론까지 진행해봤습니다. 토론 시작한 지 거의 2시간이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상호 토론이 진행되면서 제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신 후보가 있는가 하면 그 질문과 답변에 대한 그 주고받기가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은 소신과 열정에 넘쳐서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어떤 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규칙과 관련된 그런 부족함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 마무리 발언 순서로 이제 넘어가야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유권자 여러분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여상규 후보께서 말씀하시고 이방호 강기가 후보로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상규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사천시민 그리고 남해하동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3월 8일 출마 선언 이후 2배로 넓어진 선거구와 역시 2배로 많아진 지역 주민들을 마주하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목표를 제시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사천과 남해와 하동이 만나는 바다, 사천만과 강진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내륙을 향해 불타오르는 횃불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넓은 하늘과 맑은 바다, 깊은 강물, 아름다운 산을 둘러보며 이 모든 것을 가진 우리가 함께 어울린다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을 위한 바로 지금 사천 남해 하동이 하늘길과 땅길, 바닷길로 통하고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을 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천 남해 하동이 하나 되어 더 큰 세상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이방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사실 일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또 박력도 있고 또 추진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맡기면은 무슨 일든지 해냅니다. 그래서 사천 남해 하동이 이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이 생긴 거죠. 그래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좀 더 일을 강력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이 지역을 맡아야만이 이 지역의 여러 가지의 그 공약 사업이라든지 또 현안 사업 이런 것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중량급 인사가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저는 사실은 과거에 당 사무총장, 정책위장 그리고 또 대통령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직무직을 맡아가지고 큰 일을 다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큰 또 지역을 맡는 것은 저에게는 또 그 체급에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한 추진력과 박력 그리고 열정 이런 것을 모든 걸 바쳐가지고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강기가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사천 남해 하동시 국민 여러분, 어떻게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거는 당의 공천만 지역 땅에서 받아보면 무조건 불 때는 부작용에도 거꾸로 따듬어서 꽂아놔도 물이 오르고 싹이 돼서 당선시켜줬습니다. 그러나 그 당선된 사람들이 실제 우리 서민과 지역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당에 줄 섰습니다. 이제 선거 농서에서 종자 선택을 누구를 할 것인지 판단할 때가 왔습니다. 저 강기갑 서민을 위하고 농민을 대변하는 그런 종자입니다. 저를
삼선으로 국회에 보내주시면은 저 강기갑이 서민을 위하고 지역 경제를 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와만사성 하십시오.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서경방송과 뉴스사천, 남해신문, 하동신문이 공동으로 마련한 4.11 총선 사천 남해 하동 선거구 후보자 초청토론회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의미 있게 행사하는데 귀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참석해서 성의껏 임해 주신 후보자 세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공정한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4.11 총선 사천 남해 하동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